네,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그래도 좀 즐겁게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들고 나왔습니다. 날개단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오늘 기준으로 SM과 JYP 엔터테인먼트, YG 엔터테인먼트 등 3대 엔터사의 시총이 약 2조 8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약 1조 9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7개월 만에 9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. 이 JYP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1조 기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. 이 엔터주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보도들 보셨겠지만 기관이었는데요.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JYP부터 보면 지난 6거래일 동안 기관이 240억 원을, YG 엔터테인먼트는 120억 원을, SM은 3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. 특히 좀 사모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모펀드들은 아무래도 좀 유행에 민감한 탓인지 8월 초부터 이미 엔터주를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 기관의 수급이 요즘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 곳들도 있습니다. 이 JY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약 230억 원을 최근 들어서 사들이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7%대에서 거의 10%대까지 높아졌습니다.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두드러진 건 아니었습니다. 일단은 이 엔터주 상승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증권가에서는 단순히 엔터주가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좀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원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엔터주의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,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 확장성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엔터주가 좀 더 크고 성장성이 좋다면서 사실 성장성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엔터주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왔고 코스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 코스닥은 성장 컨셉의 시장이죠.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에 투자할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, 이거를 보여주는 업종이 어디가 있느냐, 이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. 좀 눈여겨서 지난주부터 보시면요. 지난주 목요일에는 엔터주랑 전기차가 올랐었고 금요일에는 바이오주들이 올랐습니다. 월요일에는 다시 엔터주가 올랐고 어제 화요일에는 장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하면서 엔터주, 바이오주, 전기차, 게임주 이런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가 2%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. 이상원 연구원은 성장주들 중에서도 엔터주의 실적 성장이 좀 와닿을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 매출이 새롭게 잡히면서 지역적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라면서 P야 퍼가 30에서 40배를 받는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K-팝은 우리만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비교 업종이 있는 것도 아니다. 이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또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엔터사들의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JYP 엔터는요.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%가 늘어난 91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이 하나금토에서는 JYP 시총이 2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는데요. 트와이스와 데이식스가 컴백을 했고 또 갓세븐 월드 투어와 트와이스의 아시아 투어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. 3분기로 이연이 되어 있는 트와이스의 1월 일본 쇼케이스를 포함했다면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또 주가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JYP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회사 측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에 여의도에서 JYP와 SM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했는데요.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한 50-60여 명의 투자자들이 회의실을 꽉 메우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이 JYP 측은 실적과 주가 선방에 대해서 이 엔터 세계사 중에서 2020년까지 우리 회사가 성장 가시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서 데이식스나 스트레이키즈, 보이스토리 등 공식적으로 3개 그룹의 라인업이 추가가 되면서 멘토 포트폴리오가 좀 가장 확실하게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엔터사의 원가율 GPM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물론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아티스트 인세입니다. 근데 이 아티스트 인세는 구성비가 회사마다 어떻게
아티스트와 계약하느냐 회사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. JYP 관계자는 트와이스나 갓세븐 등 신규 라인업이 주요 아티스트로 우리 회사에는 활동하고 있다면서 타사에 비해서 기존 아티스트가 아닌 신규 아티스트와의 인세 정산 등이 회사에 좀 우호적으로 되어 있어 타사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상반기 평균 GPM이 46%가 개선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이 앞으로도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 밖에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IR에 나서면서 기관과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. 올 상반기에는 일본과 홍콩, 싱가포르에서 NDR을 했고 하반기에도 대만과 홍콩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 최근에도 JYP로 외국인 수급이 좀 두드러지게 들어오고 있는데요. JYP에는 SM이나 YG와는 달리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순수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외국인 수급이 주가 상승의 한 요인이기도 했고요. 또 이 밖에 SM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SM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인 109억 원에 육박을 했는데요. 이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고 해외 음원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박정엽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분기 실적에서 해외 음원이 56억 원의 매출로 전년보다 80% 성장세를 보였었고 지역에서 공연 수주도 자극할 수 있어서 성장 밑기름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근데 또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SM이 아니라 또 YG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2분기에 호실적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. 좀 적자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한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. 빅뱅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블랙핑크 등 차세대 라인업이 성장을 했고 또 화장품과 콘텐츠 제작 등 신사업도 개선세에 있습니다. 엔터주의 상승세에 따라서 함께 오른 측면도 좀 있고요.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엔터주의 전망 좀 밝게 보고 있는데요. 특히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 유튜브 매출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 각사의 유튜브 매출은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 이 변동비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익이 되겠습니다. 진해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확대로 음원과 영상 콘텐츠로 돈을 버는 규모가 엔터주에서도 확연히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.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체크해야 될 이벤트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. 마감 전략 A+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